자, 오늘부터 12단원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차함수 y ax 플러스 b의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1차함수를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y ax라고 하는 요건 이제 일명 정비례 함수다 하는 건데요. 요게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나옵니다. 사실은. 얘를 갖다가 b만큼 평행이동, 위아래로 평행이동을 하면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이때 요 a는 변하지 않는 거죠. 요 a를 뭐라고 합니까? a를 기울기라고 그러고,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x값의 증가량, x값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하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이게 이제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같이 증가하고,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얘가 이제 플러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를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다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 평면으로 치자면 어떻게 되죠? 1사분면, 3사분면 방향으로 직선이 그어지게 되죠.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 4사분면 방향으로 직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른쪽 위를 향한다,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라는 표현을 썼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다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x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한다 하는 것도 이미 공부를 했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직선을 해석을 하기를 함수, 즉 1차 함수로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단원에서는 주로 이제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문제를 다루겠어요. 물론 1차 함수는 방정식으로도 볼 수 있고 함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함수로 보는 건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좀 더 자세히 해보겠다 이 말이죠. 자, 중학교 2학년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 그 중2 때 했던 내용인데요. 기울기가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낸다. x가 0일 때의 y값이 바로 y축과의 교점, 즉 y절편 b가 되고, x절편은 y 대신에 0을 넣고 구하죠. 그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을 알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1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x절편이 a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x a로 나타난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자, x절편이 a야. a라는 점을 지나고 a, 0을 지나는 거죠. 그 다음에 y축에 평행하다. 그러면 y축에 평행하면 이렇게 세로로 쫙 긋지 않습니까? 이런 건 기울기가 없는 거죠. 그죠? 기울기가 거의 무한대라고 봐야 돼요. 기울기가 이제 1인 경우에 이렇게 x축과 45도 각을 이루는 게 1인데, 점점 이제 커질수록 이렇게 y축이 가까워지다가 y축과 평행한 것은 기울기가 거의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x a라고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직선을 이루는 모든 점들의 그 x좌표가 다 a 아닙니까? y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y 값은 쓸 필요 없고 x가 a인 모든 점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y b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x축과 평행한, 그래서 y 절편이 b인 0, b인 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 x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은 이등은 기울기가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울기가 0, 이제 요 1차 그 함수 형태에서 기울기가 0인 경우가 바로 요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x축과 평행한 경우로서 y b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특히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둘 것은
기울기의 정의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의 b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새롭게 이걸 정의합니다. 사실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 직선이 x축 양의 방향이라는 건 시계 반대 방향을 말해요. 이렇게 도는 거. 음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말합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 각을 잰다는 거예요.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각을 재서 그 각을 세타라고 하자. 이거 세타라고 읽습니다. 그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탄젠트라는 삼각비를 취하는 것. 탄젠트 세타가 바로 기울기다. 이렇게 나타내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기울기의 정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탄젠트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요 세타라는 각이 있으면 직각삼각형을 하나 이제 이 세타를 끼고 있게 만들어 가지고 예분의 예 b가 탄젠트로 정의되잖아요. 밑변분의 높이라고 그러죠. 예, 이거는 뭐 어떤 점에서 하든지 사실 닮음이 되기 때문에 요 각이 일정하고 x축과 평행하게 그으면 그래서 이 탄젠트 세타 값은 일정합니다. 근데 그 탄젠트 세타가 바로 뭐예요?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와 다르지 않은데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정의할 수도 있다. 이걸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으로 가죠. 자, 다음 3번이요.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기울기와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지면 직선이 한 종류로 딱 고정이 됩니다. 그죠? 기울기 정해지고 한 점 지나면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x1, y1이라고 하는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기울기가 m입니다. 사실 뭐 기울기 m인 직선은 이거랑 평행한 건 다 기울기가 m이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딱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생각해서 이 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직선들이 있습니다. 그죠?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수없이 많아요. 그 중에서 딱 기울기가 요 m이다 하는 건 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직선이 하나로 정해지죠. 그럼 그거를 이제 구하라고 할 텐데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y는 ax 플러스 b다. 뭐 이런 그 직선 하나. 근데 기울기가 m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m이라고 합시다. ab로 쓰지 말고 mn으로 하죠. mn으로 문자를 m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근데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n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얘는 아니까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이 지나는 점 하나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y 대신에 y1 들어가고 x 대신에 x1이 들어가죠. 이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로 구할 때는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거 아는 값, 이거 아는 값, 이거 문제에서 주어진 값 하니까 n이 구해져요. 자, 근데 이건 좀 일반화 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이 n을 갖다가 표시를 해봅시다. n을 표시를 하면 뭐가 됩니까? y1 mx1이 되죠. 그래서 이 n을 원래 식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mx 플러스 y1 mx1 이렇게 되죠. 그럼 y1은 1로 넘기고 m으로 얘를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y y1은 m의 x x1이다.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우리가 결과로 말하자면 공식으로 기억을 해두면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 x1, y1 주어지면 x x1 넣고 y 대신에 y y1 넣고 m 써주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로 써줄 수가 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물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한 점 대입하는 방식으로 y절편을 구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책하고 좀 달라요. 책에서는 표준형을 그 위에서 나왔던 뭐라고 부르냐면 y 콜 ax 플러스 b 형태 요거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걸로 치자면 이제 mx 플러스 n이겠죠, 그죠? 요거를 그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책에서는. 근데 난 이걸 표준형으로 부르고 싶지 않아요. 난 이거를 오히려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표준형은 요것이 표준형이다 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이유는
2차 방정식의 표현형이다 라고 하는 그 특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를 이제 두 가지를 엮어서 왜 표준형, 일반형, 뭐 방정식형 이런 그 이름을 붙이는 이유를 우리가 그 특강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나는 요거를 표준형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책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좀 참고를 하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되시죠? 자, 그 밑에 4번으로 갑니다. 이 3번에 이 표준형식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자, 바로 두 점이 주어진 경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지금 했던 건 뭐예요? 한 점이 주어지고 기울기가 주어진 거죠. 근데 기울기가 주어진 게 아니라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이때도 직선을 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두 점이 주어지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로 결정되고 기울기가 딱 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에서 했던 표준형과 똑같은 식을 세우되 요 기울기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요것만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x2-x1 이게 x2, y2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가 얘를 x1, y1이라고 하면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고 같은 방향으로 빼야 됩니다. 빼서 x값 증가량, y값 증가량 그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죠. 그래서 요 1번의 요 식을 아예 외워둘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 두 점이 다를 때고 요 두 점이 같을 때면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어떻게 돼요? 이를테면 이제 두 점의 x좌표가 만약에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y좌표는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y축과 평행하게 평행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x-x1이라는 식으로 됩니다. 그럼 만약에 y좌표가 같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x축과 평행하게 되죠? 그러면 얘는 왜 따로 안 써놓은 거야? 이것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 y1 equal y2일 때 y equal y1 이것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별 필요가 없는 게요. 이 경우에는 여기다 직접 집어넣어 보면 y2-y 얘가 0이 돼서 싹 없어져 버리고 y-y1이 0이다 해서 이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별도로 써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x축과 평행한 직선은 이걸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y축과 평행한 직선은 이걸로 표현이 안 돼. 분모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따로 써준 것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든 y축과 평행한 직선이든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사선으로 기울기가 양수든 음수든 그렇게 된 직선이든 다 우리가 요 1, 2번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4번에 이 두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3번의 표준형 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울기만 두 점을 이용해서 따로 구해준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은 x절편,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라고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적으면 된다. 자, 이걸 이렇게 외우세요.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 플러스해서 1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림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얘가 이제 x축, y축 원점.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여서 이렇게 기울기 음수죠.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하면은 얘는 기울기 자체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해야 돼요. 왜 마이너스가 붙습니까? a만큼 x가 증가할 때 y는 b만큼 감소했기 때문이죠. 이거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가 a,0과 0,b라고 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빼서 기울기가 이렇다라는 걸 이제 찾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아까 했던 표준형에서 y-y1 그래서 요 점을 갖다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y절편 지금 아니까 그냥 표준형에서 기울기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했잖아요. x 플러스 b다. 이렇게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b로 나눠요. 양변을 b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b 나눠지고 이쪽에 b 나눠지니까 이쪽은 이렇게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a분의 1x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1이 되고 자, 이제 얘만 이쪽으로 넘기면 이 마이너스가 이리로 넘어가서 플러스가 되면서 우리가 뭐가 되죠? a분의 x 그 다음에 b분의 y
equal 1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형태가 나왔죠. 이 형태를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 절편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절편형. 절편을 가지고 썼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의 절편형을 우리가 써봐라. 그러면 이렇게 절편을 가지고 적은 형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굳이 뭐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고친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고쳐질 겁니다. 그죠? 반대로 이제 오면 되겠죠. 양변에 예를 들어서 뭐 b를 곱한 다음에 얘 넘기고 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y절편이 b인 직선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역시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지은 이름입니다. 잠깐 그 밑에 있는 그 보충을 좀 볼게요. 사실 이건 뭐 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별로 얘기할 게 없는데 그 직선과 좌표축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이 있을 때 뭐 이러면 얘랑 평행하거나 y축과 평행하면 삼각형이 구성이 안 되겠지만 그 외의 경우는 다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이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해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로 하면 되는데 이 a가 지금 음수 아닙니까? 이 길이가 a가 아니죠. 이 왼쪽에 있을 땐 얘가 음수니까 다 양수로 만들어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직선이 이런 형태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얘랑 같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값은 다르지만. 왜냐하면 x 밑에 a분의 1이 있는 것이고 y 밑에 b분의 1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지? 얘하고 뭐 이 밑에 a, b가 있냐 옆에 곱해져 있냐 하는 거는 얘를 요 절편형 형태로 본다 그러면 억지로 이런 걸로 볼 수 있으니까 x절편이 a분의 1, y절편이 b분의 1 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도 얘하고 얘를 곱하고 절대값 씌워서 2로 나누면 넓이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죠. 굳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한번 그렇지 하고 인정하고 넘어가고 문제에서 활용할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으로 가겠습니다. 좀 많기도 하네요.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이번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것도 내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따로 좀 고쳤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방정식형이다 이렇게 부릅시다. 이제 앞으로 왜냐면 방정식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x, y에 관한 1차식 이퀄 0이니까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거 어서 봤죠? 2원 1차 연립방정식 그죠? x, y 문자 2개고 식 2개인 연립방정식이 이런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립방정식 중에서는 하나의 식이 뭐 직선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학년 때도 공부했지만 중2 때 두 직선이 있으면 그 두 직선의 교점이 바로 뭐였습니까? 각각의 직선이 나타내는 요 1차의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해서 푼 연립방정식의 해가 바로 직선의 교점이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방정식형이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책에서는 이거를 이제 일반형이라고 했지만 나는 이거를 방정식형이라고 주로 부르겠습니다. 왜냐면 일반형은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나는 아까 뭐를 일반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y는 말하자면 이제 자꾸 a로 쓰네. 기울기하고 y절편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형으로 쓰자고 했지. 자, 내가 이렇게 우기는 데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네. 왜 책에 있는 거랑 다르게 자꾸 이름을 붙이냐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특강을 나중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특강 이름은 1, 2차 함수의 표현형입니다. 자, 요까지 되셨으면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 이해가 됐으면 참고로 요 이제 방정식형으로 나온 요 식은 얼마든지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고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y, by만 남기고 함수 형태로 나머지 다 절로 넘겨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로 양변 나눠서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내가 얘기하는 일반형이죠. 기울기와 y절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이죠. 얘를 양변을 말이죠. c로 나누거나 아니면 이제 마이너스 c로 나누는 거야. 양변을 마이너스 c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ax하고 밑에 마이너스 c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by 밑에 마이너스 c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되죠? 그럼 얘만 1로 넘겨요. 지금 뭐 눈치챘겠지만 절편형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요거와 같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c가 분모에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b분의 c가 밑에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b분의 c가 이건 이제 넘어가고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이고 그죠? 맞잖아요.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c x절편이 마이너스 c분의 a다. 여기다 y 대신에 0 넣고 x값 구해보면 a분의 마이너스 c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면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절편형으로 쓴 거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쓰면 이제 일반형으로 쓴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표준형은 하나의 점이 있어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보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서 해석을 하는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편리하자고 하는 거예요. 편리하자고. 자, 밑에 개념 확인 코너 문제 다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강에서 세미나 특강 한번 잠깐 보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